여러분 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문의를 남겨주신 분은 여기 comcgman 네이버.com 요 메일을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사진하고 첨부 파일을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질문이 두 가지신데 첫 번째는 이제 문 주변에 요 람마하고 문선, 보통 이제 아파트 그리고 요즘 거의 시공되는 주택에서는 이런 식으로 도어 주변에 마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람마 표현하는 방법하고 밑에 보면은 이 화장실에 턱 있죠. 젠다이라고 하는 이런 턱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 주변에 람마와 문선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을 열어봤는데요. 작업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도 표현을 잘 하셨고 문 주변에 보시면은 문선을 이미 문의 옵션에서 표현을 하셨어요. 이 문선 옵션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 잘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잘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요 침실하고 욕실 부분에 문이 거의 이제 모서리 부분이 맞닿아 있는데, 자, 문을 선택을 해보면 문의 속성에서 자, 문선과 문 케이싱 여기서 체크를 해서 문 케이싱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요 옵션은 문을 선택해서 우클릭 속성으로 들어가실 필요 없이 왼쪽에 있는 신속 속성 부분에서 문선과 케이싱 나오죠. 여기서 편집 눌러서 바로 편집을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근데 문선 케이싱을 외부하고 내부하고 이 둘 다 체크를 해주셨어요. 자, 문선의 외부하고 내부는 어디냐면은 일단 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문의 안쪽과 바깥쪽, 내부와 외부가 어딘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문을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치수가 나타나는 쪽 부분 있죠. 치수가 파랗게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 이 부분이 문의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상에서 보면은 이 문은 이 침실을 바라보는 방향, 요 방향이 이 아치라인에서 배치된 요 도어상의 안쪽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 케이싱을 바깥쪽에다가 표현을 하고 싶다면은 문의 바깥쪽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둘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요 집에 이 주택의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실내 내부에 이렇게 케이싱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문선과 케이싱에서 내부의 옵션을 끕니다. 그러면 내부에는 나타나지 않죠. 보통 이제 케이싱을 그 양쪽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이는 부분 있죠. 잘 보이는 바깥쪽에 케이싱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바깥쪽에 문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문선의 프로파일은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직사각형의 단면하고 60, 10이 되어 있는데 60이라는 게 밖에서 보이는 요 폭의 60이라는 거고 두께가 12. 그러니까 60에 12짜리 직사각형이 일종의 프로파일이 돼서 문의 주변을 이렇게 경로를 따라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 열기를 체크를 잘 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턱이 없기 때문에 방문은 요즘에 시공하는 방문들은 턱이 없기 때문에 요 체크를 하시면은 턱이 없이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옵션을 통해서 람마를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문을 감싸는 측면과 상부에 이렇게 한꺼번에 케이싱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표현하려는 람마는 좀 두껍죠. 그리고 양쪽 케이싱이 이렇게 천장 끝까지 이렇게 뻗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문도 마찬가지로 문선과 케이싱 옵션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싱을 람마를 수동으로 작성을 할 텐데요. 자, 저는 미리 이렇게 카메라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작업하다가 원하는 작업 중인 화면으로 빠르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뷰를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문에 지금 프레임이 나와 있는데 문 프레임이 좀 두껍긴 하죠. 문 속성에서 프레임 한번 조정해 볼까요? 기본 기하의 프레임의 너비. 자, 프레임은 요 너비를 말합니다. 75 하면은 좀 두껍죠. 좀 둔탁해 보이긴 해요. 기본값이 조금 이렇게 두껍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40 정도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의 프레임을 수정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문의 속성에서 문 프레임을 기본 기하학에서 40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싱을 이제 작성을 할 텐데,
자, 일단은 그 윗부분에 있는 람마는 두 번째로 다음에 배치를 하고, 첫 번째로는 양쪽에 있는 이렇게 쭉 뻗어서 천장까지 올라가는 문선을 먼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용할 도구는 인테리어 메뉴의 스위프입니다. 스위프에서 첫 번째 있는 스위프 도구를 사용을 할 텐데요. 선택을 하고, 자, 이 스위프는 프로파일이 어떤 경로를 따라가는 그런 도구입니다. 임의의 경로를 화면 안에 그려줍니다. 우클릭 혹은 엔터 하셔도 되고요. 자, 나타난 속성창에서 첫 번째가 이제 경로에 대한 부분인데, 맞춤 3D 경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려놓은 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프로파일이 따라가며 형태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고요. 우리는 수직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케이싱이 수직 방향으로 문 양옆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수직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탭에 가서 이 수직 방향으로 따라갈 요 케이싱의 프로파일을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60에 높이 15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케이싱의 높이는 뭐 추후에 수정할 수 있긴 하지만, 자, 경로에 요 길이 있죠. 수직 방향의 길이. 여기서 천정까지의 높이, 예를 들어서 2400 정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직 천정이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자, 2400으로 지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인트 버킷 모양에서 이제 재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끝에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서 따라 나옵니다. 자, 벽면에다가 배치를 하고요. 자, 3D에서 보면은 이렇게 확인이 됐죠. 자, 이거를 자, 복사해서 갖다 붙여 놓겠습니다. 기준으로부터 복제물 이동. 기준점 찍고요. 맞은편. 자,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이 모서리 자체가 엄청 지금 작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파일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벽으로 먹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자, 이 위에 이제 요 사이에 이렇게 람마가 걸쳐지겠죠. 자, 이 람마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위해서 이 벽의 인면을 한번 참고해서 사이즈를 뽑아 볼게요. 자, 요 문이 배치되어 있는 벽, 요 벽이죠, 요 벽. 욕실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벽에서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선이 아니고 넘겨서 벽에 액세서리의 정면도 배치. 자, 그리고 요 바라볼 방향,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화살표로 방향 지정하시고요. 볼 영역을 간격 띄우기에서 이렇게 넓혀줍니다. 그리고 우클릭하면은 이렇게 마우스 끝에 정면도, 인면도가 달려 있습니다. 빈 곳에 클릭해서 배치하시고요. 자, 여기서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치수에서 길이 정렬된 300이네요. 자, 문의 높이는 여기 프레임까지 포함을 해서 자, 2100입니다. 문을 선택해도 알 수가 있죠. 선택하고 높이 부분 보면 2100. 여기다 나오네요. 그렇죠? 3D에서도 2100. 그럼 2100 위에 이 람마가 걸쳐지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위프에서 스위프 경로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좀 삐뚤게 됐네요. 다시 컨트롤 Z 눌렀고요. 쉬프트 꾹 누르면은 이 지켜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클릭 다시 속성창이 떴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맞춤 3D 경로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단면 프로파일에 가서 자, 여기에서는 기준점을 좀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왔고요. 혹은 요 설정 버튼 누르셔도 톱니바퀴 모양 이거 누르셔도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렸던 그 경로의 진행 방향이 요 방향이에요. 이렇게 화살표 3D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렸습니다. 2D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렸죠. 자, 요 방향을 기준으로 기준점을 찍어줍니다. 오른쪽 하단 모서리가 기준점이 되면 되겠네요. 확인하고요. 사이즈 지정을 하겠습니다. 혹 15, 높이 아까 300이었죠. 300. 자, 그리고 재질 선택하시면 되고요. 일반 설정 부분에 가서 상대적인 높이를 문 높이만큼 지정을 합니다. 2100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위에 이렇게 람마가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이제 개구부 너비가 다른 부분, 요 화장실 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똑같이 요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 요거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은 컨트롤 눌러서 추가 선택했습니다.
드래프팅에서 그룹 있죠. 그룹을 만들어 놓으시면 편리해요. 자, 로컬 그룹 생성하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G네요. 그리고 그룹을 생성한 다음에 이제 선택이 편리해졌죠. 복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 마커 통해서 지켜본드 쉬프트 누르고 회전을 하고요. 자, 이거를 기준으로부터 이동, 여기로부터 여기 벽으로 먹어 들어가더라도 여기 벽 개구부 열려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튀어나갔죠. 개구부 문 크기가 달라서. 자, 이거는 그룹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룹 편집에 들어가서, 자, 요거는 경로를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이 경로를 매듭 이동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케이싱도 다시 한번 더 기준으로부터 이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시고 편집이 완료되면 우클릭해서 그룹 닫기 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케이싱 표현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개구부 크기가 다르더라도 옮겨서 높이를 조정을 하거나 위치를 경로를 조정을 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색깔과 동일하게 이렇게 재질을 변경을 하고 싶다면은, 자, 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재질 찾기, 여기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 개체 위 텍스처 변경 누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란말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저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완료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자, carpenterA.com에 들어가시면 아키텍처 부분에서 요거 골드 홈 피플 하우스 빔 파일 돼 있는 거, 자, 요 파일입니다. 이 파일 열어보시면 이거를 참고를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 파일에, 자, 제가 3D 카메라 잡았는 거 좀 이동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요 방 출입문하고 화장실 문에 람마가 있어요. 람마가 있고 여기 양쪽에 보면은 케이싱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작성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은 요거는 안에 이렇게 홈이 있죠. 자, 이 홈은 이 속성에서, 자, 요런 프로파일을 제가 만들어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문 케이싱 상부하고 요런 모양 있죠. 네, 요런 모양을 만들어서 프로파일을 섹션 프로파일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욕실에 젠다이 표현하는 방법을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참고하실 만한 파일이 있습니다. 자, carpenterA.com 들어가시면요. 자, 인테리어 부분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토일렛 디자인 하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게 요 부분에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젠다이 턱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영원이니까요. 다운받아서 참조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첨부해주신 파일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욕실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액세서리까지 아주 잘 배치를 해주셨는데, 자, 여기에 턱을 한번 젠다이 턱을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체는 잠깐 삭제하긴 그렇고 이동을 해줄게요. 모두 선택해서 이동. 쉬프트 누르고 그대로 그냥 이동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배치가 완료됐으면은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은 추후에 다시 옮길 때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벽을 그려서 젠다이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벽을 실행을 했고요. 자, 프로젝트 스타일에 벽체를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120짜리 벽을 저는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벽 높이가 기본 2700 높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1100으로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 이 위에 젠다이 턱 부분을 이제 스위프 기능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스위프에서 경로를 자, 이렇게 그립니다. 일단 그리고 우클릭. 자, 설정이 나타나면은 이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경로의 진행 방향입니다. 끝에 화살표를 이렇게 잘 봐주세요. 자, 여기에서 경로는 우리가 지정한 경로대로 할 거기 때문에 수정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 탭 프로파일에서, 자, 프로파일에서 이제 요 방향으로 기준점을 변경을 한번 해줘야 돼요. 왼쪽 하단이 되겠네요. 요 방향으로 여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 자, 이쪽 모서리로 경로가 진행이 되도록. 그리고 폭을 150, 높이를 한 40 줘볼까요? 40. 자, 그 다음에 재질은 추후에 한번 넣어보고요. 자, 일반 속성 부분에서 상대적인 높이.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벽이 1100이었잖아요. 요 1100 위에 올려 태울 거기 때문에 상대 높이 1100으로 지정을 합니다. 바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고요. 자, 지금 밑에 젠다이를 표현하기 위한 이 벽은 이렇게 기존에 있는 구조벽하고 좀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해치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벽에서 속성 들어가서요. 벽 적층에 자, 해치 설정되어 있는데 해치 없음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자, 해치 없음으로 선택을 했고요. 자, 요 재질은 지금 이제 무슨 나무 재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상판 인조석 재질을 적용을 해줄게요. 자, 재질 부분에 가서 자, 목재 들어가시면요. 작업 상판이라고 카테고리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인조석 그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로 드래그 앤 드롭 해서 이 개체 위 텍스처 변경. 자, 이렇게 재질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젠다이 부분도 여기 첨부해 주신 이미지 보시면은 이렇게 벽면과 똑같은 타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타일링을 벽에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타 표면에 타일 복사 및 붙여넣기. 표면에다가 클릭해서 이렇게 붙여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배치됐던 액세서리들을 다시 한번 요 내부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룹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선택해서 기준으로부터 이동. Shift 누른 상태로 제껴 모드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요 안에 배치가 되겠죠. 자, 기준으로부터 이동. 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이 거울과 이제 액세서리, 이런 수건거리 같은 것들은 높이를 다시 한번 편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젠다이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